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이재명 일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야당이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용산 대통령이 따로 있고 또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전국 아니냐라는 이제 일침을 날리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막상 저도 이 기사 보니까 아까 제가 일당 독재하면서 죄송합니다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미 말해주셔가지고. 이미 이재명 일당의 네. 여의도 대통령이다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사실 일당 독재가 제가 틀린 말이 아닌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의 나라가 아니라 네. 지금 뭐 그냥 그 여의도와 용산의 싸움 뭐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이 지금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 뭐 남북한 대결 구도가 아니라 지금 뭐 그러니까요. 용산 대 여의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요. 협치라는 개념이 없고 사실상 누가 더 힘이 세냐면 힘으로 지금 눌러 그런 네. 단계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럼 대통령 선거를 왜 하는 건지 걱정인데 참 우리 나경원 당선인께서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전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6월 말 혹은 이제 7월 초 아마 6월 말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이제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네. 지금 누구죠? 안철수 네. 당선인이 이번에 그 당대표 네. 출마를 포기하셨다고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철수를 하셨는데 근데 일단 그때 뭐 또 사람이 또 철수하다가 또 철수를 번복하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나경원 당선인이 혹시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본인의 좀 존재감을 하고 좀 당대표 출마를 좀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네. 멘트가 센 편이죠. 사실 여의도 그렇죠. 대통령. 네, 네. 멘트가 센 편이라서. 이제 나경원도 이제 정치인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세게 해야만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되는데 다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민주당 이재명 당 그리고 네. 이 국회가 1인 지배 체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원래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의로 이제 의사를 형성하고 그걸 결정하는 기관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조국하고 합치면 뭐 거의 모든 것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민주당을 다시 이재명 혼자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원내대표도 그냥 한마디 하니까 다른 추대했잖아요, 사람들이 추대. 추대를 네.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추대가 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근데 그때는 이제 당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추스리려고 추대를 했던 거고 네. 이렇게 총선에서 완벽히 승리를 거둔 큰 당이 추대를 한 적은 처음이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그만큼 완전히 네. 이 당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전부 다 이재명 당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이제 용산 대통령 또 여의도 대통령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로서는 참담한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이와 같이 일당 체제를 하고 1인 지배 체제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입법 독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의 멘트가 좀 세졌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친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그렇죠. 되는 과정 역시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단독 출마의 당독 당선이다. 글쎄 말입니다.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일당이 된 게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야당 아닌가라는 네, 멘트까지 맞아요.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독 출마에 단독 당선하니까 네. 김정은이 생각납니다. 이거 뭐 김정은이야 뭐야 그 이거. 원래 북한에도 그거 있잖아요. 네. 포스터에 압도적 찬성률로 우리 뭐 위원장님을 추대합시다. 압도적 당선률. 네. 아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차기 이 전당대회를 그렇죠. 앞두고 이 초선 당선인들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응답자 39명 중에 이제 20명이 이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당대회 룰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출마 의지를 밝힌 두 사람 어떻게 각자 생각을 하시는지 김세희 대표님부터 지금 출마 의지 저희 둘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방금 전 말씀하신 게 이건데 지금 일종의 이것도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종의 파워 게임인데 네. 힘겨루기입니다. 말 그대로 결국은 이게 그 당원 100%냐, 네. 여론조사가 뭐 얼마냐 지금 이런 파워 게임인데 사실 당원 100%로 가면 사실 네. 뭐 저나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같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우파 정신에 맞는 사람한테 사실 유리해요.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나 뭐 일부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쪽 네. 계열들은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 심지어 네. 이제 50대 50을 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는데 50대 50인 적이 전 있었는지가 모르겠는데 일단 4년 전인가요?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이네. 2021년도 6월에 있었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던 그 전당대회 때 말 그대로 당원 70에 여론조사 30으로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나경원 그 후보랑 네. 네네. 이준석이랑 네, 붙었었죠? 그게 붙었는데 그때도 사실 당원보다 그 이준석이 굉장히 그 네. 압도적으로 이준석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득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네. 여론조사의 재미를 좀 많이 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 네.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당대표 그리고 네. 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그 선거면 네. 그 당원이 아닌 다른 뭐 민주당 지지자나 뭐 조국 지지자나 이런 사람이 여기에 개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리 이번에 총선이 패배한 거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좌클릭하고 이런 네. 식으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여론조사까지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시혁 변호사님하고도 방송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또 등 떠밀려서 네. 여론조사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최대한 그 비율을 적게 할수록 싸워야 된다. 근데 최대한 우리의 그 목표는 네. 기존의 당원 100%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 부산 시장 뽑을 때는 누가 뽑죠? 부산 시민이 부산 뽑죠. 시민이 뽑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장 뽑을 때는 서울 시민이 뽑는데 그렇죠. 그럼 민주당 당대표 뽑을 때는 민주당 사람들이 뽑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뽑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당원들만 가지고 선거를 했을 때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그렇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그 다른 당에서 영향을 미치는 역선택 네. 이것을 막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선택을 막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민주당원인지 국민의힘 당원인지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무조건 물어봐가지고서 뭐 30%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세희 대표가 얘기를 아주 잘했는데 네. 이 30%라고 그러지만 30%가 그게 좌우를 해요. 저번에 나경원하고 이준석. 이준석하고 붙었을 네. 때 당심에서는 나경원이 이겼거든요. 네. 근데 요 역선택 받아가지고 이준석이가 여기서 이겨가지고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여기를 비율을 높이면 이 당원들이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가 좌절돼요. 그럼 당원들이 왜 당비 냅니까? 당비 왜 내는 겁니까? 그리고 당원이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내 당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는 건데 네. 이 당원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 당원이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러면 약간 여지를 두자 그러면 한 10% 정도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도 제가 100% 공감을 하고 맞는 게 사실 자꾸 뭐 네.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걸 할 때도 그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지 네. 어떠한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네들이 마사지를 한 그 내용을 사실 마사지란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저도 이제 그 석사학위도 따고 뭐 할 때 결국은 그 여론조사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설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설문을 결국 통계를 내려면 뭐 이게 30대, 20대 뭐 어느 그렇죠. 성에 그걸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그걸 네. 뽑아내는 그걸 결국은 그 통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결국에 마사지인데 예, 예, 예. 이 역할을 왜 우리의 민심을 왜 그 여론조사 기관한테 맡기는 거냐? 결국 결정권자가 여론조사 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을 네. 얘기했는데요. 네. 네. 미국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의사가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꼭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하고 근데 직접 나가서 당원들이 그리고 만약에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10% 한다. 그러면 할 사람은 직접 와라 이거예요. 와라. 그리고 주민등록증 내놓고 그리고서 투표하라.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그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죠. 좀 우리도 이제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꼭 당대표가 되셔서 그렇게 바꾸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제가 하여튼 뭐 네. 이번에는 컷오프 안 시키겠죠? 네, 부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당원들의 정말 당원들이 저희를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를 안 뽑으시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달라.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관련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이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추대론까지 제기가 됐었던 이철규 의원이 결국 불출마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게 결국 그 원내대표 역할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이게 결국 그분이 네. 꼭 내가 원내대표를 해야지 꼭 나라가 바뀌어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오늘 미안한 네. 얘기 많이 하는데 이철규 의원께서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일 많이 하셨다고 저희도 믿어요. 그런데 네. 다만 이번 총선에 어찌됐건 책임자의 그 인재영입위원장도 했었고 네. 책임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원내대표를 한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이미지상 좋지 사실 지금 이따가 뭐 한동훈 네. 뭐 위원장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사실 출마를 안 하는 게 이번은 일단 옳고 이철규 의원도 이번엔 출마 안 하는 게 옳은데 이번에 옳은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가 이제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대선 공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기현 그 당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인재영입위원장하고 계속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공헌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네. 자기 하고 싶겠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총선 패배의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네. 또 공천관리위원이었으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한 타임 쉬어가는 게 좋겠고 본인도 그런 결정을 내렸죠. 네.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관련 뉴스 또 볼게요. 9일에 치르게 될 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는 각각 충북 충주의 이종배, 이 대구 달성의 추경호, 경기 이천의 송석준 3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그 말씀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네네. 워낙 이철규 의원 네. 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는 좀 무난한 후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네. 세 분 다 정말 이것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죄송. 아니,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막 얘기하는데 네네. 오늘 상당히 그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켜가면서. 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행보를 잘 안 하신 그냥 약간의 뭐 그렇게 좀 조용한 행보를 네. 많이 하셨던 분, 제가 이런 표현을 다 쓰네요. 되게 이제 좀 조용히 하는데 조용한 행보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점잖은 행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결국은 이제 약간 뭐 제가 어떤 분들인지 몰라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결국 이제 소수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맞서 싸울 투사가 누구냐? 네. 를 결국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급 마무리가 아닌가요? 진짜 저는 잘 몰라요. 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보니까 저기 네. 이종배 같은 경우는 저분은 네. 충주에서 이번에 4선 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송석준 저분은 경기 이천에서 3선 되는 거고 네. 추경호 저분은 대구 달성에서 3선 되는 건데 네. 네. 저 추경호 저분은 이제 경제통 아닙니까? 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아주 그 경제통으로 유명하고요. 네. 그쪽은 이제 영남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충주의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충주니까 충청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 송석준 저분은 경기 이천이니까 네. 네. 수도권 경기를 대표한다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소수당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일단 유연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강단이 필요해요. 강단과 유연성을 갖춘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그래도 4선, 3선이고 네. 이종배 의원 같은 분도 그렇고 저 추경호 의원 같은 분도 유연함과 강단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 추경호 의원 같은 분은요. 인상 보십시오. 굉장히 유연함과 강단이 같이 나오죠. 여기서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괜찮다는 평을 받을 겁니다. 네. 뭐 제가 아까 유튜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네.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는데 네. 많은 네. 분들이 추경호 의원 괜찮지 않냐라는 네. 글들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안 붙이셔도 된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추경호 의원 지금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이
뭐 강단도 있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네. 뭐 아무튼 세 분 다 좋으신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원내 대표 그리고 선거랑 전당 대회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네. 이 여의도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 한 전 위원장의 행보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제가 아까 이철규 의원님이 원내대표 출마 안 하시는 거를 굉장히 좀 잘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네.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어려운 선거 참 고생하셨다라고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이제 네. 공천에서 좀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더 심한 말을 쓰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잘못된 공천. 네. 잘못된 공천이 좀 몇 개가 있었다. 네. 몇 개가 있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네. 약간 우리가 너무 뭐 윤석열, 한동훈 뭐 요런 걸로 너무 그 사람들을 띄우고 뭐 이런 가지 말고 정말 네. 이 이재명이라는 일당 독재 거기 그 거대 민주당에 맞서 싸우는 그런 거에 하고 아울러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더 우리의 우파 정신에 맞는 당으로 사실 이번이 사실 기회입니다. 사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나만 최고위원 나 혼자 출마해서 뭐 하냐. 내가 5명 중에 1명 돼서 뭐 하냐. 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사실 이번 지도부에 들어가 봐야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 사실 이번에 뭐 총선에 무슨 뭐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분들이 사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강신업 변호사님이나 저같이 그냥 눈치 안 보는 사람, 정말 진정한 우파 정신에 필요한 사람이 이번엔 좀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우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꼭 네. 언젠가는 꼭 뭐 나중에 뭐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뭐 각종 뭐에 나오실 거니까 네. 일단 이번은 좀 지금 잠깐 쉬어가는 쉬어가시고. 네, 네.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우파의 중요한 자산,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우파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그만큼 보호하고 또 키워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김세희 대표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지금 뭐 당내 찬반 기류도 있고 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점을 치고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점을 많이 치는지 몰라. 네. 우리 심평 교수가 그렇게 점을 많이 칩니다. 우리 한동훈 전 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대구시장. 대구시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항상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니, 대구시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대구 것 얘기를 안 하셔. 항상 마음은 서울에 와 있습니다. 네. 마음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네.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당대표를 뽑는 거는 당을 이제 추스리고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륜이 필요해요. 경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강단도 필요하고 개혁 정신도 네.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뭐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 또 총선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한 템포 쉬어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어떤 정치를 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 안 나가면 오히려 정치인은 이 사멸된다. 네. 나가야 된다. 들이대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들이대. 예, 들이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은국 네. 들이대하고 또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네. 김은국 또 우리 가수가 또 들이대라고 네.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쪽에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제 생각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는 저한테 양보를 하시고 여기까지 통째로요.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네. 잠깐 제가 여기 또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아주 옳은 지적인 것 같은 게 네. 네. 이번에 당대표로 나가시는 것보다 네. 제가 볼 때 어차피 1년 안에 지금 재보선 지역도 많이 나오고 내후년에 또 재보선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차라리 이번 다음 내년에 있을 재보선에 출마해서 원내 진입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당대표 신분으로 네. 재보선 나가는 것도 사실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자기 추천했다 그래가지고 또 공천했다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원내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 주변 의원들에게 자신의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강신호 대표, 변호사님 어떻게 이 부분? 이미 글쎄요. 댓글 만들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땀이. 아니 그 대자만 말했기 때문에 네, 네. 대변인인지 대표인지 예. 뭐 대표 이사인지 잘 모릅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이제 묻고 다닌다는 얘기는
뭐 나 시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사실은 정해진 겁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묻고 다녔다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함으로써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음. 나를 갖다 추천한 거야. 다 내가 하라고 그랬어. 난 그저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야간수를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다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 리스크를 막는데 방탄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쓴맛을 봤어요. 네. 자기가 그때 한번 잘못하면 국회에서 이 불체포 특권이 이것이 통과되는 바람에 네. 그런 바람에 구속 당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유창원 판사가 그것만 안 했으면 바로 예.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는 네.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확실하게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네.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뭐 거의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세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이재명이 목숨 걸고 네. 사실 주요 정치인들을 막 뭐 하위 몇 퍼센트 하면서 막 지난 공천이 거의 학살 공천에 가까운 그런 공천을 했었는데 네. 결국 본인의 목적을 이루고 심지어 총선까지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했어요. 네. 자기가 당 대표를 그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이제 아까 우리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당선인이죠. 네.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여의도 대통령인데 네. 그걸 계속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만 뭐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제는 사실 좋은 원내대표 그리고 좋은 그 당 대표가 빨리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네. 소수당으로서도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뭐 일단 뭐 다음 총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일단 네.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이 중립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런 얘기한 거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신업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저거 네. 지금 어떻게 국회의장이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네. 추미애가 말하고 정성호가 네. 말한 거거든요. 참 지금 얼마나 지금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네. 지금 그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미국 같은 나라든지 외국 같은 나라든요. 국회의장은 오히려 당적을 갖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당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그쵸, 버리거든요. 그쵸. 그래야 국회를 갖다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말을 우리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준 거고요. 저런 말을 갖다 그렇게 흘리지 말고 네. 그야말로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중립을 지키고 그야말로 국회의장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이게 사실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맞는 말씀이신 게 사실 국회의장이 있는 이유가 사실 네. 여야가 협치를 하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 아바의 노래 중에 위너 테이크스 올이 있는데 그러면 네. 과반수 넘기면 그럼 다 먹는 거죠. 예. 야당이 왜 있는 다. 겁니까? 그렇죠. 예.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겼으니까 너네 다 해산. 지금 네. 얘네들이 지금 이 민주당이 뭐 지금 상임위도 뭐 다 갖겠다. 뭐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도 서로 충성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립 필요 없다. 우리는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할 의장이 제가 할게요. 지금 한 4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일당 독재하겠다. 나라를 그냥 여의도가 그냥 다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거라기 때문에 사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이런 지적을 했나. 글쎄 네. 말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새로운